2013년 9월 15일 밤 10시 42분 경기도 하남의 한 지구대에 이런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기 육교 위에 있는데 제가 피가 많이 났어요. 칼로 찌르고 갔어요. 아유, 뭐야? 빨리 와주세요. 3번 찔렸어요. 저 죽어요. 당직 중이던 경찰이 신고를 받고 5분 만에 현장 출동했는데요. 육교 위에 반팔, 반바지 차림의 여성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호흡이 있어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했고요. 괜찮아야 될 텐데. 어쩌다가 육교 위에서 공격을 당한 건가요? 집으로 귀가하던 길에 피해를 입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육교가 원래는 차가 다니는 고가도로였는데 주변에 외곽 순환도로가 생기면서 인근 주민들이 도보로 사용하던 곳이었고요. 이 육교 위에서 범행 도구는 발견됐나요? 현장에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출동했던 경찰 말로는 목에 자창이 하나 있었다고 했고요. 피해자 신원이 확인되면서 제가 있던 강수대까지 출동 명령이 떨어져서 현장에 가게 됐는데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피해자 쓰러져 있던 곳에도 피가 흥건히 고여 있고 도로 경사를 따라 흘러 있었습니다. 현장에는요, 피해자의 소지품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갑 속 신분증으로 신원이 바로 확인되면서 형사님이 계신 광수대까지 출동 명령이 떨어지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신분증은요, 주민등록증이 아닌 고등학교 학생증이었습니다. 아, 고등학생이요? 그 19살의 여고생이었습니다. 서울 명문대 원서를 쓰고 수능을 2달 정도 앞두고 있던 수험생이었고요. 저때가 추석 연휴를 한 사흘 남긴 날이었는데 그날도 밤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야, 19살 여고생이. 야, 인생을 제대로 꽃피우기도 전에. 야, 혹시 피해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건 발생 약 4시간 뒤인 새벽 2시 35분경 응급수술 도중 사망했습니다. 결국 사망했군요. 네. 제가 이 형사생활하면서 사건에 감정이입하지 말자고 늘 다짐했는데 처음으로 그 다짐이 무너졌습니다. 저도 자식이 있다 보니 마치 제 일처럼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범인을 어떻게든 빨리 잡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잡아야죠. 이거는 무조건 잡아서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럼 그 여고생의 그 사망의 사인은 혹시 그 아까 말한 그 자창 때문이었나요? 다발성 자창에 의한 실외사였습니다. 부검 결과 이제 목뿐만 아니라 오른쪽 옆구리에도 자창이 발견됐는데요. 총 5군데 자창이 있었고 특히 목이 칼로 베어져 있었는데 길이가 한 14cm나 됐습니다. 아니, 목이 베어져 있었다고요? 14cm가 베어져 있어요. 오른쪽 옆구리의 자창의 깊이는 무려 한 10cm가 넘었고요. 그런데도 방언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살해할 이유가 있었을까? 피해 학생이 범행을 당하기 전에 그 바로 직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흔적이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을 저거는 찍고 그냥 있었나 보네. 사진인데 무슨 배경 어디를 뭐 이렇게 위해서 뭐 배경을 그냥 이렇게 야경을 찍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피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더니 사진첩에 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육교 위에서 찍은 3장의 사진 중 마지막 사진이 찍힌 시간이 밤 10시 42분 30초인 겁니다. 경찰에 이제 피해 학생이 신고한 시각이 바로 10초 뒤였고요. 아니, 그럼 그 사진 찍힌 시간으로부터 10초 후에 뒤에? 신고가. 네. 112에 신고가 접수가 된 거거든요. 그럼 10초 만에 범행이 이뤄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자창이 5군데라며요. 네. 사실 이제 신고를 하는 시간 뭐 1, 2초를 뺀다면 거의 7, 8초라고 봐야 되죠. 10초도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이게 말이 돼? 방언
기운이 없다. 그러니까 저항, 반항조차 못한 상태에서 순식간에 공격을 당하고 그 가해자는 도주를 한 거네요. 그렇죠. 아니 그건 둘째치고 사진 찍는 학생을 왜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를 했냐 이거지. 형사님들은 피해 학생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로 이동 동선을 파악합니다.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정류장에 내린 시각이 밤 10시 39분 40초였습니다. 육교를 통해 집으로 가려면 횡단보도를 건너야 했고 육교를 올라가면서 집으로 전화를 한 시각이 10시 40분 39초. 그리고 약 2분 뒤 육교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가 범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버스 내리고 아까 말한 사진 촬영 마지막 사진까지가 불과 5분도 안 돼요. 그렇죠. 한 3, 4분? 3분 정도. 네. 범행 시간이 10초밖에 안 돼서 아닐 것 같긴 한데 혹시 성범죄 시도한 흔적 같은 건 없었나요? 성범죄를 시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갑에 현금과 카드도 그대로 있었고요. 그냥 성범죄를 누린 것도 아니고 금품도 아니고 뭐야? 뭐 학생끼리 뭐 원한을 가져서 학생이 저런 잔인하게 살인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안 보거든요. 그 저도 여고생이라 원하는 이미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맞습니다. 그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도 누군가에게 미움을 살 만한 학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제 가족들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탐문을 해봤지만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야, 그럼 대체 범행 동기가 뭐란 얘기예요?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지금. 무동기 범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근에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전과자 리스트도 뽑아서 탐문을 했는데도 나오는 게 없었어요. 육교 그쪽 같은 데는 아무래도 CCTV가 있지 않을까요? CCTV는 없었나요? 이동 동선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CCTV는 없었습니다. 아, 직접 비추는 거 없었구나. 그래서 동선에 걸릴 만한 CCTV와 그 시각 지나가던 차량 블랙박스까지 모두 수거해 보기로 했어요. 아, 뭐라도 나와야 될 텐데. 나옵니다. 에? 피해 학생이 버스에서 내리기 1분 25초 전 맞은편 정류장 버스의 블랙박스에 어쩌면 목격자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버스에서 내린 여성이 한 명 있었고요. 버스 정류장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정류장 벤치에 앉아있던 남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여성은 하차하자마자 육교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근데 남자가 자전거를 그대로 세워두고 그 여성이 가는 방향으로 뒤따라 걸어가더니 그 여성이 건물로 들어서자 남성이 다시 육교 방향으로 돌아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남성이 돌아 나온 시각이 10시 40분경이었어요. 10시 40분이면 피해 학생이 육교 계단을 오르고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야, 그럼 전화하고 있는 학생 뒤쫓아간 거네. 그렇게 따지면 목적지가 없는 자전거, 그 남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확인됐나요? 네, 뭔가 남자의 행동이 수상해서 일단 여성의 교통카드 이용 기록으로 신원을 확인해서 그 여성분을 만났는데요. 그날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던 길이었는데 남성이 뒤에 따라오는 줄은 몰랐다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따라오는 줄 몰랐다면 그 남성을 못 본 거네요. 아예 모르는 거죠. 아예 모르는 거네. 그 정류장에서 내릴 때 앉아있던 남성을 봤다고는 했어요. 40대로 보였다고 했고 어두워서 얼굴은 못 봤는데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렴풋이 생각이 날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면 수사를 했더니 어깨 부위에 밝은색 계열의 이제 띠가 있는 등산복 상의에 무릎까지 내려오는 검정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까지 나왔어요.
밤이라 이제 CCTV에 옷을 특정하기는 어려웠는데 큰 도움이 됐죠. 네. 최면 수사로.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본 거지만 혼자 앉아있던 남자를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죠. 40대 남성의 옷차림까지. 네. 결정적이긴 하네요. 자, 그러면 이후에 그 남자는 어디로 간 걸까요? 진짜 6km 이렇게 그 여고생을 따라 올라갔을까요?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근 CCTV 모두 확인해 봤더니 10시 44분경 사건 현장에서 220m 떨어진 곳에 있는 공장 CCTV에 비슷한 차림새의 자전거를 타고 서울 방면으로 빠르게 달리는 남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마지막에 사진 찍던 시간이 42분 30초. 30초. 그리고 10초 후에 신고를 했고. 그렇죠. 그러면 220m 떨어진 공사장 CCTV에 잡혔을 때까지 시간이 대략 1분 20초 정도 지났을 무렵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6km 내려와서 자전거를 다시 타고 움직이기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선 보니까 바로 옆도 아니고 네. 범인이 맞을까 지금 싶거든요. 네,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앞서 내린 여성의 진술을 보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중이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건물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거나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도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 그럼 불이 켜진 건물로 들어가니까 범행을 포기했다. 그렇죠. 범행 시간이 10초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 상호작용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본다면 확실히 살해의 목적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다음 동선을 자기가 결정해 놨기 때문에 빨리 이동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목격자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 남자를 용의자로 보고 일단 주변 CCTV를 전부 확보해서 이 남자의 이동 동선을 쫓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야간에 찍힌 자전거만 쫓아서 동선을 찾아낸다. 더군다나 이 동선이라는 게 이렇게 어디로 이게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와, 변칙성이 너무 큰데. 형사님들이 CCTV로 자전거 탄 남자를 추적하는 사이 현장 수색이 대대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곧 이 사건은요,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아, 여고생이 찍은 저 철조망이 저기구나. 야, 경찰이 300여 명이나 지금 300명이나 동원됐구나. 네. 엄청 많네요 지금. 뭐 범행 도구라도 뭐 하나 이게 뭐 단서라도 찾아야 되니까. 찾아내야 되니까. 네. 그러네. 그런데 이 자전거 탄 남자의 범행 동기로 추정되는 장면들이 CCTV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범행 동기가 CCTV에? 어떻게 찍혀? 아니 뭐 어떻게 하고 다녔을 때 그 화면에 동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또 한 번은 자전거를 세워놓고 뭔가를 한참 바라보더니 자전거에서 내릴 듯 말 듯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뭘 보나 싶어서 쳐다보는 방향에 이제 CCTV를 따서 보니까 횡단보도 앞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 범행 그 대상을 물색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찾아다니고 있었구나. 네, 혼자 있는 무방비 상태 여성을 노린 걸로 보였어요. 네. 그때 마침 이제 국가수에서 의뢰한 CCTV 영상 분석으로 자전거의 색과 모양을 특정한 결과가 나와서 이제 자전거 사진을 들고 이 남자가 사라진 주택가로 다시 가서 샅샅이 뒤졌죠. 그때는 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여관방에 잠깐 눈 붙이고 나와서 또 쾌한 얼굴로 이 집 저 집 기웃거렸더니 신고받고 이제 출동한 그날 경찰이 뭐 불러 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동네 사람 아닌 것 같고 수상하니까. 야, 이 빨리 범인이 잡혀야 될 텐데.
그렇게 사건 발생 8일째 아침 형사님 앞으로 익숙한 무언가가 빠르게 쌩 하고 지나갑니다. 그 자전거요? 맞습니다. 눈 깜짝할 새 사라져서 당장 뒤쫓아가지 못했는데 사진 속 자전거가 분명히 맞았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왔던 방향부터 지나간 방향까지 CCTV를 추가로 확보하고 그때부터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든 말든 집집마다 샅샅이 뒤지고 다녔죠. 그러다가 다음날 어느 집 앞에 그 자전거가 떡하니 세워져 있는 겁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지하방에 사는 남자 거라고 했고요. 야, 그럼 찾은 거예요? 와, 그 자전거를 대단하죠. 40대 초반의 남성이었고 같이 살지는 않지만 결혼해서 아내와 자녀도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 수천만 원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였고요. 신용불량자요? 에휴, 그럼 일단 돈이 급했네. 그렇긴 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초도 안 되는 시간. 아, 그러니까 10초. 그 사이에 돈이 어디 있는지 뭐 물어볼 시간도 없고 일단은 그대로 두고 갔으니까. 그렇죠. 야, 대체 뭐 때문에 이 어린 학생한테 이런 짓을 한 거지? 지금부터 자전거를 타고 도주한 용의자를 구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구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쭉 따라붙고 있었는데요. 자동차 공업소로 출근하는 겁니다. 근데 구씨의 행동이 정말 수상했어요. 잠복하는 내내 10분에 한 번씩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주변을 계속 살피고 수시로 이제 골목을 배회하는 등 불안해하는 겁니다. 출근할 때도 자전거를 타지 않고 지하철로 갔고요.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분명히 죄를 저질렀으니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황이겠죠. 맞습니다. 형사님들은 구씨가 이토록 불안해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구씨가 퇴근하기 전 서둘러 그의 집으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세워둔 자전거를 유심히 살펴보는데요. 영장을 발부할 만한 증거를 찾아냅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다? 그러면 혈흔 아니겠어? 맞습니다. 구씨 이제 자전거 손잡이에서 말라붙은 혈흔 같은 게 보여서 바로 이제 과수팀을 불러 채취했습니다. 아, 그렇지. 범행을 저지르고 10초니까 빨리 자전거 타고 도주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본인이 그렇게 찌르면서 물은 피인데 피 묻은 손으로 잡은 손잡이에 말라붙은 혈흔. 그렇지. 뭔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이 없지. 10초 안에 어떻게 가니? 그렇죠. 네. 자, 채취한 혈흔을 국과수에 넘기고 형사님들은 집 주변 도주로를 완벽히 차단한 후에 구씨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곧 구씨가 나타납니다. 만났을 때 그 구씨가 반응이 어땠나요? 덤덤하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수갑 채우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길래 잘못했어 안 했어라고 물으니까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야, 참 답변이 참. 애매하죠? 모르겠다? 모르겠다. 보통 이제 무슨 일이세요? 무슨 소리야? 나 범인 아니에요. 뭐. 근데 뭘 모르겠다는 거지? 경찰서로 돌아와서 1차 이제 피의자 신문을 받았는데 그날 이제 버스 정류장에 간 건 맞다. 친구네 가게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지름길로 간 거라고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을 봤냐는 질문에는 그냥 가는 버스도 있었고 정차한 버스도 있었고 사람이 내렸는지 그게 여잔지 남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피해 학생을 보지도 못했고 비명 소리도 못 들었다고 했고요. 이거 뭐 애매하게 얘기하네. 애매하게 대답을 하네. 그렇죠. 뭔가 모른다 혹은 뭐 기억 안 난다라고 하면 될 줄 알고 지금 약간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까 국과수에 맡겼던 그 손잡이 말라붙은 혈흔 네. 그 혈흔은 누구 거였습니까? 이게 중요한데. 아쉽게도 뭐 혈흔이 아니고 불상의 얼룩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냥 얼룩이야. 아니었어. 그럼 이제 이것만 믿고 있었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진 거네요. 아니요, 찾았습니다.
조사받는 동안 저희가 구씨 집을 압수수색해가지고 사건 당일에 입고 있던 옷과 신발을 보니까 세탁해서 베란다에 모두 늘어놨더라고요. 그걸 수거해서 이제 루미노를 뿌렸는데 온통 파란색으로 반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씨한테 이제 2가지 증거를 들이미니까 그제서야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었네. 그러니까 이제 세탁을 하면 다 그럼 지워질 줄 알고. 그럴 줄 알았겠죠. 와, 결국 범인이었네. 모른다, 못 봤다,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 그렇게 일관하던 살인범은 결국 꼬리를 내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피해자 가족분께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분들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참. 아니 도대체 왜 그날 밤 여고생을 왜 뒤쫓아간 거랍니까?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에? 도박 자금. 아니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학생이 돈이 어딨다고? 뭘 뒤진 그것도 없고 그냥 10초 만에 하고 그냥 간 거잖아요. 응. 사복을 입고 있어서 학생인 거 몰랐다고 했습니다. 10년 전부터 도박에 빠져 살면서 여기저기 대출받고 갚지도 못했고 최근에 이제 가족과 함께 살던 집 보증금까지 빼서 도박하는 바람에 아내와 떨어져 살게 됐다고 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추석 연휴에 받은 상여금으로 또 도박을 손을 댔고요. 도박 자금 때문에. 이해가 안 되네. 이 10초간의 이 범행만 보면 진짜 돈 때문인 게 맞아요? 저희가 이제 술 취한 여성들을 계속 지켜보고 버스에서 내린 여성을 뒤따라 갔었던 것도 보여주니까 갑자기 이제 진술을 바꿔가지고 성적 호기심도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따라 갔는데 상대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놀라서 공격했다고 주장했고요. 아이씨, 당연히 놀라지. 어차피 범죄자들의 진술이라는 네. 게 다 거짓말이죠. 다른 건 다 떠나서 칼도 준비하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언제든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이제 주로 이제 밤에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탔던 건데 이제 호신용으로 접이식 과도를 들고 다녔던 거라고 했어요. 네. 무슨 호신용이야. 또 다 거짓말이야. 이게 전형적인 무차별 범죄, 소위 이제 이건 너무한 거 무동기 같아요. 범죄의 유형인데요. 이거 체포가 안 됐으면 반드시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날 유형의 범죄예요. 네, 연쇄 범죄로 또 이어졌을 네. 거예요. 아니, 살인하고 또 도박장 갔다는데 또 계속 계속 그랬겠죠. 그랬을걸요. 계속 네. 그랬겠죠.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피의자는요, 당시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렇게 뭐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뭐. 즐겨봐 이 채널.